이번 한 해 동안 또 좋은 사명감을 가지고 또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으쌰으쌰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오늘 행복한 마음으로 이야기 듣듯이 편안하게 교육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이 시간에 항상 우리 어머님들과 또 소통하는 마음빛깔 아카데미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때는 선생님 어머님들께서 목요일은 아이들 하원시키시고 저녁 먹이신 후에 좀 편안하게 TV 보신다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마치고 나면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 어머님들과 또 함께 소통했던 이 교육들에 대해서 더 좋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설문지를 보내드릴 건데요. 그때 또 어머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7시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오늘 함께할 내용에 대해서 함께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잠시 쉬시다가 화장실 또 다녀오시고 또 아이와 함께 좀 대화하시다가 저희 7시에 함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채팅창에 문의를 남겨주시고요. 또 들어오실 때에 이름 변경, 오디오는 음소거 상태 유지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마음빛깔과 함께 하시고 또 마음빛깔이 아니더라도 또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또 선생님들, 원장님들, 부모님들께서는 지금 잠시 쉬시면서 인스타그램에 마음빛깔도 한번 쳐보시고요. 또 아이랑 놀이랑 홈TV에서 여러 가지 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활동 영상이 많으니 뭐 구경하시다가 7시에 저희랑 같이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교육은 원의 신입학 적응을 위해서 부모님과 우리 원이 어떻게 함께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든든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만날게요. 잠시 쉬시다가 7시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마음빛깔 교육기획팀의 교육팀장 윤원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음빛깔의 4i 부모교육 아카데미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또 부모교육 1강으로는 우리 슬기로운 부모 생활, 원과 아이와 부모님이 하나 되어서 가장 행복한 2021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1강을 곧 시작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두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또 빛내주신 우리 부모님들과 원장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4i는 아이를 위한 시간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이 되어드리고 마음의 힘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음빛깔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우리 부모님들을 항상 만나게 될 건데요.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 힘이 되어드리는 교육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이와 가정과 원이 함께 행복해지는 슬기로운 부모님들의 생활, 또 슬기로운 심리파 적응 생활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할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랩넌트 에듀 마음빛깔 대표 강사이기도 하고요. 오산대학교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를 또 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제 교사였을 때부터 또 가정어린이집, 또 민간어린이집, 또 선생님과 원장의 일을 또 하면서요. 정말 우리 아이들의 생활 깊숙한 곳에 피부로 와닿는 그 생활들을 같이 함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와서 정말 이렇게 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되고 또 많은 마음의 행복한 이야기들을 가득 품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원장님 한 분 한 분, 선생님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너무 귀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선생님 원장님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서 제가 또 함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부모교육 아카데미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7시가 되면 마치 우리 마음을 함께 힐링하는 시간으로 뉴스를 보시듯이 드라마를 보시듯이 그 시간만큼은 또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부모 생활. 오늘 우리 이제 어머님들과 함께 할 건데요. 자,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모님, 선생님, 원장님, 또 저희, 또 함께 교육을 진행하는 저희까지 우리가 왜 모였을까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어머님만 잘하고 또 아버님만 잘하고 혹은 선생님만 잘하고 원장님만 잘해서는 될 수 없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던 아프리카 속담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온 마을이 하나 되는 것처럼 엄마, 또 내 옆에 있는 이웃 아줌마, 또 우리 선생님, 우리 원장님, 또 지나가는 우리 차량 선생님, 또 주방 선생님까지 모두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 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내가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준다면 정말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오늘은요.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이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었을 때 나는 어땠을까 생각하는 시간. 또 이제 아이와 함께 만나게 되면서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께서 나는 어떤 부모님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함께 해야 하겠는가? 그리고 나 혼자는 이제 할 수 없겠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원에 다니기 시작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또 도움과 원과의 협업을 해서 더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머님들이 4월, 5월, 6월이 되면서 또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되어지잖아요. 오늘 이 교육을 듣고 안 듣고의 이 시작이 이번 해 말에 다른 결과로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 아이 왜 이렇게 부모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을까요? 좀 제발 혼자 놀아. 밥은 혼자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스스로 화장실을 가서 이제 기저귀를 벗고 배변 활동할 때가 됐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까지도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엄마 놀아줘, 아빠 놀아줘, 우리 선생님 저랑 놀아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보챕니다. 대체 우리 아이 왜 이러는 걸까요? 참 신기한 거는 4살까지는 아이 같은데 5살이 딱 되면 불과 몇 개월 차인데도 불구하고 5살이 되면 되게 어른 같아요. 그러면서 5살이 되면 이제 형아잖아 이러면서 아이를 탁 떼어놓으려는 또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5살도 아닙니다. 3살이었다가 4살이 되면 그렇게 또 4살 아이들이 또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연수로 커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월수로 아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아이들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바뀌면 아이들이 그렇게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옛날이랑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아 우리 때는 저렇진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또 왜 내 뱃속에서 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셋째 아이는 왜 저렇게 다른 걸까?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바로 저희가 또 세대 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세대 간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또 거짓말이겠죠. 우리 때는 또 라떼는 말이죠. 우리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요때거든요. 네, 디지털 유목민 시대 요때였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세계가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글로벌 리더 막 이런 말을 하는 세대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삐삐 아시죠? 삐삐와 또 엄청나게 큰 냉장고만한 핸드폰을 가지고 또 이따가 또 갑자기 이렇게 슬라이드폰, 접이식폰 막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막 인사했다가 막 이런 여러 가지 핸드폰의 변화, 또 시대의 변화, 디지털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디지털 유목민의 시대에 살았기도 했고요. 또 저희의 이제 부모님의 세대는 디지털 이주민의 세대를 경험했던 시대였습니다. 다 이때까지는요. 적어도 경험했던 시대였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시대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라고 하고요. 또 알파 세대라고 하면서 사실 어른과 어른,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보다는 기계와 더 많이 대화하고 미디어와 더 많이 소통한다는 의미를 가진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아이들이 받아들이면서 막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막 되게 멋있고 이상적이고 막 굉장히 막 그 우주 중심적이고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 판타스틱하고 굉장히 그 스펙타클하고 SF 영화가 우리 때는 굉장히 이렇게 큰 꿈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면서 윤리 중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만해."라고 하면 옛날에는 왜 그만해야 되는지 묻지 않고 '아 그만해야 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저희한테 눈을 딱 쳐다보면서 "엄마는 안 그러잖아요. 엄마도 설거지 있잖아요. 왜 나만 치우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그래. 그렇지. 엄마도 설거지를 할게. 그럼 너도 할래?"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고요. 심지어 원에서도 "선생님은 왜 선생님도 안 했는데 저한테 하라고 하세요?"라고 되묻는 아이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게 무조건 잘못된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현실적이고 윤리 중심적인 내용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준 교육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 교육 전문가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선생님이시고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는 당당하고 건강하게 너희들의 입장을 얘기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입장을 건강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다.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 당황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아이들이 정확하고 정당하고 당당하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교육하게 된 것. 또 아이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그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된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좀 버릇없는 것 같아.'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배경이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교육하신 교육의 전문가분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더 긍정적이게 바라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 애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우리 애는 저러지?'
그런 생각보다는 야, 우리 아이가 정말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가 됐구나.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 애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아이였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이시기 이전에 우리도 또 모두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어땠었나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왜 내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지 않는지, 왜 내 앞에서 반찬을 자꾸 투정 부리는지, 왜 나는 자꾸 우리 아이가 나를 떠났을 때 자꾸 우는지, 왜 우리 아이는 나한테 자꾸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 지금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화면으로 보입니다. 자, 나는 어렸을 때 모든 반찬을 잘 먹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반찬을 정말 잘 먹었어요. 김치에 밥 하나로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고사리, 미나리, 양파, 마늘, 콩 모든 것을 잘 먹었다 하시는 부모님들은 저희 마음빛깔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보내드릴게요. 어렸을 때 나는 우리 아버지랑 같이 매운 고추 잘 먹었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또 김치, 막 고추, 막 고추장 막 묻어 있는데 막 엄청 씩씩하게 잘 먹었다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이랑 떨어질 때 항상 이런 자세였다. 어머니, 아버니 잘 갔다 오세요. 저는 원해서 또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게요. 라고 했던 부모님들 있으시면 저한테 또 제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이 공부를 시킬 때 무서운 거 안 됩니다. 무서운 거 안 되고요. 부모님이 어떻게든 너 앉아서 공부해 그러면은 네, 부모님. 저는 부모님이 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잘 앉아 있겠습니다 하신 부모님 계시면 제보 바랍니다. 또 어렸을 때 나는 말을 무지하게 잘했다. 부모님들한테 부모님과 싸울 때 말고요. 막 원에 가서 학교 가서 나는 무조건 발표하면서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했다. 또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가역성이 높아. 가역성이 높다는 건 다른 사람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데 난 이거 너무 잘했다. 나 부모님과 선생님이 말하는 거 다 이해했다. 하시는 분 계시면 또 제보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마음빛깔 상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렸을 때 나는 한 번도 친구랑 안 싸웠다. 요즘 학폭 논란 굉장하죠. 네. 저는 학폭 논란이 시작되면 왠지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이랑 맨날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리고 나는 선생님이 항상 내 말에 모든 것을 이해시켜 주셨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아이의 지금 행동이 이해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과 선생님과 또 모든 어른들의 어떤 말씀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린 왕자에 이렇게 써져 있죠.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에 어린이였다. 혹시 오늘 참석하신 어머님들 중에 나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이 없이 바로 20살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 또 제보해 주시면 제가 그분은 따로 미팅을 해서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아이를 경험해 보았고요. 또 그 아이였었을 때 여러 가지 갈등도 또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의 속상함들도 또 왜 저러는 걸까? 우리가 바로 제가 앞에 대체 우리 애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무엇이 알고 싶을 때 그 보시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무엇이 알고 싶을 때. 대체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 라고 생각했을 때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왜냐? 우리도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어른들 중에서는 그 아이였던 시절을 경험하는 분들이 그 기억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아이와 싸우는 궁극적인 이유도 됩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기 이전에 모두 아이였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부모라는 이름이 생겼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부모이기 이전에 모두 아이였었던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입장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감히 부모 교육을 하지만요. 저는 오로지 아이와 자녀의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를 걸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의 선생님이었을 때도 원장님이었을 때도 우리 부모님들께는 오로지 아이들의 입장으로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전히 저는 자녀의 입장으로 아이들의 입장으로 부모님들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싶지만 저는 부모님들께 오늘만큼은 아이들의 입장으로
또 원과 하나 되었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지 그 입장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지금부터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부모님이기 이전에, 어른이기 이전에 모두 아이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이 이제는 부모님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셨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 앞에 서게 되셨고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이해하는 자리에 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요. 네. 내가 아이였던 시절이었을 때 우리 부모님이 했던 그 욕심, 나도 우리 아이한테 하고 계십니다. 하나뿐인 내 아이, 2명이든 3명이든 그 아이들은 다 내 아이잖아요. 어떻게 키우면 되지? 무엇이 좋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이런 교육, 저런 교육도 들으시고 이런 교재, 저런 교재도 보시고 또 많은 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원들이 어느 원이었으면 좋겠지 하시다가 지금 오늘 원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되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 어머님들은 가장 행복한 원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 이 교육을 들으려고, 듣게 하시려고 우리 원장님 선생님들이 그 많은 날 동안 우리 부모님들께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자 하는 원을 만나신 겁니다. 자, 무엇이 좋지? 어떻게 키우지?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면서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많이 찾아다니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재밌는 것은 뭐냐면 교육을 참여하시는 부모님들은 교육을 참여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참여하십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정말 부모 교육을 제발 들어주세요 하는 분들은 바쁘시거나 또 우리 아이는 잘 커요라고 하시는 분들 막 속상해 어떻게든 모시고 싶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교육을 찾아다니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 그 교육이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며 그리고 왜 하는 것인지를 이제는 우리 어머님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아이들과 교제를 해야 되고 또 학교를 보내시고 학원을 보내실 때 또 원에 가서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대화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또 이 교재와 이 교육과 또 이 학원을 보내는 것이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냐 그리고 왜 해야 하는 것이냐를 우리 어머님들이 이 교육을 시작하기 앞서서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 한다 하지만 결국엔 그 아이를 위해 하는 목적이 혹시 나를 위함은 아닌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아이를 정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목적, 왜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글에 여러 가지 정보를 찾고 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찾지만 구글에는 정보가 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이 많이 우리를 속이는 교육들 어머님들이 많이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뉴스도 보시고 소식도 보시고 정보를 찾으실 건데 너무나 중요한 교육이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은 오늘 지금 함께하는 원의 나의 아이를 보시는 선생님과의 교육이 일치하느냐를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이제 원을 운영하다가 보니까요. 우리 아이는 선생님이 가장 빨리 아시거든요. 오히려 우리 가정에서 보는 모습과 원에서 보는 모습이 굉장히 아이가 또 다릅니다. 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밥을 먹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휴게소처럼 식당을 가서 이렇게 자리에서 먹을 경우 있잖아요. 먹다가 놀다가 먹다가 놀다가 해서 이렇게 식당이 이렇게 마치 휴게소인 것 같은. 그런데 이렇게 원에서는요. 직원 식당 같아요. 직원 식당.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막 혼을 내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참 신기한 건 아이들이 나 말고 다른 친구들이 자리에서 앉아서 먹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예의 있게 또 그 규칙에 맞게끔 잘 먹습니다. 오히려 이제 부모 참여 수업 때 되면은 막 부모님이 오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흥분을 해요. 막 흥분하다 보니까 막 갑자기 모든 직원 식당의 규율도 깨지고 그 자리가 너 자리가 아닌데 막 그 자리에 가 있고 이런 경우도 생겨요. 또 엄마 있으면 엄마 옆에 있으려고 하는데요. 원래 그 모습 아닙니다. 어머님들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원에서 엄청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누가 제일 잘합니까? 원에서 부모님보다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소통하는 것이 좋겠냐? 원의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서 원과 함께하는 교육 중
내가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아이 중심으로 생각해낼까 하는 교육들을 참고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이렇게 하면 천재가 된대, 영재가 된대, 어렸을 때부터 뭐 하면 좋대, 그거 하면 좋대. 너무 많은 교육들에 속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가장 잘하는 선생님, 우리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가장 잘 알면서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한 명 관찰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유튜브에 있고 미디어에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 아이를 매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매일 보는 만큼 확실한 답은 없다.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 치료센터를 가고 놀이 상담을 가고 언어 치료를 가고 인지 치료를 가고 혹시 내 아이가 문제가 있을까 봐 상담사를 만나더라도 매일 보는 사람만큼 확실한 답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원을 운영할 때도 우리 선생님한테 항상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에게 수시로 같이 소통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기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또 적절하게 그때마다 해야 될 적기성 또 이 아이들이 3월 달에 당장 이렇게 했더니 팍 바뀌지 않잖아요. 얘들아 자리에 앉아. 네 선생님 자리에 앉겠습니다. 탁 앉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천천히 변화되어가는 누적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분도 바로 선생님과 우리 어머님들이시겠죠. 그러면 가정에서의 누적된 결과와 선생님들의 누적된 결과가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불가역성,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입장, 선생님의 입장,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입장을 이해해 주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들이시겠죠. 그러면 이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실 때 통합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도 통합적으로 발달해 나갈 때에 충분히 관찰된 기록들을 가지고 이 아이가 놀 때는 밥 먹을 때는 배변 활동할 때는 집에 갈 때는 집에 올 때는 또 원에 올 때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이 아이가 발달하는 과정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매일 보는 분들만큼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한 팀은 없다라고 저는 확실히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기는요 가장 결정적이면서 수동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바뀌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과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성장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할 때 가장 함께 해야 될 팀이 바로 부모님, 선생님, 원장님이시다. 그래야 하나가 딱 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온 마음, 한 울타리가 완성되어 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인지 선생님 저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글로벌 아이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아이가 또 언어가 발달돼서 이 아이가 영어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얘기할 때에 반드시 이게 일치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인지 정말 아이가 좋아하는 것인지 내가 영어를 하길 원하지만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 아이는요. 행복한 이야기들을 많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게 되면 그걸로 행복해지기 때문에 재밌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인지 아이는 노는 것만 좋아하는데요. 그럼 노는 것에서 많이 놀게 해주면서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를 분석하신 다음에 그 놀이에 맞는 필요한 교육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가 블럭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 블럭에다가 영어 단어 붙여주시는 거죠. 놀면서 이 아이들이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아이가 행복하고 내가 놀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배울 수 있게 되네 라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가 기뻐하고 그 놀이를 허락해 주신 부모님에게 고마워하고 또 그거를 함께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실 때 같이 해보신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해줬을 뿐인데 부모님이 원하는 것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이 설계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에게 바깥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실 때
이 중심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목적, 왜 해야 하는가? 바로 본질입니다. 10년 후에 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나? 이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지금 어머님들과 우리 어머님들이 원에 보내시고 또 다음 학교를 위해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은 사실 10년 후에 내 아이가 부모님을 떠나서 자립했었을 때 이 사회 속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독립적인 아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머님들이 교육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후에 내 아이는 어떤 아이로 이 세상에 스스로가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아이가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죠. 10년 후에 내 아이를 위하여 지금 나의 교육, 내가 지금 우리 아이에 대한 교육이 정말 이 아이를 위한 것일까? 이 아이가 내가 없어도 스스로 나가야 되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목적을 두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먼저 아이가 선택해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선택한 것을 아이가 해보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먼저 선택해본 것에 대해서 아이 스스로가 책임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한번 선택했구나. 그럼 선택에 대해서 한번 너가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너가 한번 져야 돼. 그렇게 해서 어렵다면 엄마와 함께 다시 한번 선택해보자. 일단 우선권은 우리 아이가 먼저 갖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가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해보는 것도 시간을 두고 허락해 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게 어떤 이야기든지 일단 들어주시는 거죠.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네,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이마트 가가지고 이 얘기했네요. 마트 가가지고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게 해달라 했더니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사달라 하잖아요.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선택을 했었을 때에 대한 책임,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과정을 함께 이야기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지속적으로 이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이 아이의 귀를 기울여 주시는데 그럴 수 있어 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아이의 자기다움, 너다움을 인정해 주는데 그럴 수 있어. 엄마 겨울에 여름 옷 입는데도 그럴 수 있느냐? 일단 그럴 수 있다고 해주시는 거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렇지. 여름에 겨울옷을 입을 수 있는 너의 생각은 독창적이나 그러나 너에게 나는 안전하고 너를 보호해주는 부모님이 되고 싶기 때문에 너가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아이가 선택하고 아이가 스스로가 관심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서 무조건 해봐가 아니라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함이다? 아이,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언어를 바꿔주시면 아이들은 충분히 지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또 교육을 하고 나면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서니까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완벽한 부모가 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부모라는 이름이 완벽함, 완전함, 아이들을 완전하게 잘 키우는 분들의 이름이 아니라 안전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을 완벽하게 키우고 이 아이한테 이것도 잘하고 그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게 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내가 없는 세상에 불안정한 세상에 나아갈 때 내가 없어도 자립적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부모님의 이름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이제 얼마나 제가 이제 그 텐션감이 높아가지고요. 지금도 이게 온라인인데요. 거의 오프라인 대하듯이 제가 부모님들을 마치 대하는 것처럼 지금 제가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텐션감이 높고 에너지가 많고 산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산만하다 보니까 이게 나무를 막 타가지고 막 떨어지고 그랬겠죠. 여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옆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그만해라. 왜 이렇게 너무 왔다 갔다 하니? 좀 가만히 있지 못하겠니? 얼마나 제가 잔소리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해를 못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나무에서 정말 떨어졌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원체 시골이다 보니까 병원도 없어요. 피가 철철철철 나는 거죠. 피가 철철철철 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 너가
선택을 나무를 타는 거구나 이렇게 했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으셨죠. 당연히 화납니다. 화날 때 화났다고 표현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전하게 굉장히 그 일관된 태도로 "엄마가 너무 놀랐어."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완전함 아닙니다. "어우 너 왜 이렇게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다치고 그래. 그만 좀 까부려고 했잖아." 막 이렇게 혼을 내셨어요. 엄청 울었겠죠? 그런데 이제 엄청 화를 내시고 나서 밤에 잘 때 이제 약을 발라 주시고 누우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온유야, 엄마는 말이야. 너가 나무를 타든 응? 책상에서 떨어지든 다쳐도 어쩔 수 없어. 그 너가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너가 선택을 할 때 이왕이면 안전했으면 좋겠다. 엄마는 너에게 너 쫓아다니면서 너가 떨어지는지 넘어지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을 때 엄마가 너를 옆에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너가 무엇을 하든 괜찮은데 안전한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안전하게 해주는 데에 나는 그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말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내가 좀 이제는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우리 엄마는 내가 안전하길 바라는 부모님이구나라는 것이 굉장히 깊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원에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날 때에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해도 미안하고 줘도 고맙고 아이들이 조금만 뭐래도 사랑스럽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계속 완벽하고 완전하게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이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가장 훌륭한 부모님 아니시냐. 그런데 부모님 완전하려고 하면 자꾸 아이들을 완전하게 키우려고 해요. 왜냐? 내가 완전한 부모님이어야 하니까 내 아이도 완벽하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조금만 뒤로 빼서 오를 빼가지고 밑에 있는 완에서 오를 빼는 거죠. 잠깐 오를 빼서 안전하게 키워달라.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안전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실 것이고 나 또한 우리 아이에게 안전하게끔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숙제를 좀 덜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우선순위. 우리 부모님들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누구보다 훌륭하게 말고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완전한 거, 완벽한 거 바라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데에 내가 집중하겠다. 나의 이름은 안전함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안전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원과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한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해야 할 그 많은 또 협업해야 될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많은 이야기.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실 수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이시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원과 함께 자녀의 교육 방향과 가치 기준이 일치하는 곳을 선택하시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선택하신 원과 함께는요. 이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있었던 어떤 아이들과의 어떤 상호작용들을 원과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원에서는 그걸로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하시는 모든 교육 속에 우리 아이가 가정에서 했던 일들을 원해서 충분히 편안하게 또 이해시키면서 가정과 함께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원과 또 우리 원 선생님들과는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가정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공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에 대한 모든 상황들, 아이들의 이야기들, 또 아이들을 통해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많은 구글의 정보들도 보시면서 동시에 우리 선생님들과는 꼭 같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 앞에서는 해주셔야 될 거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요. 딱 물어봐요. 선생님이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거 절대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절대 물어보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거 절대 물어보면 안 돼요. 원래는 이중 갈등, 삼중 갈등 느끼거든요. 제일 안 좋은 질문이 그겁니다. 누구를 말해야 돼?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욕을 말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원에 갔는데 선생님, 선생님보다 엄마가 더 좋대요. 막 이러면 선생님 섭섭하거든요. 또 선생님들이 또 어머니보다 제가 좋대요. 이러면 또 아이가 믿을 사람 하나 없네.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질문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했지 뭡니까?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더니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랬어요. 우리 애기는 원장님이 좋아, 엄마가 좋아, 막 이랬어요. 이제 원에 애들이 너무 오는 게 좋아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얘가 막 당황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이 너무 감사하게 어머님이 옆에서 아유, 원장님 좋잖아.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가 원장님 이렇게 해줬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가 무슨 배신 당했냐면 분명 엄마보다 제가 좋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회사에 안 가시고 이제 원에 이렇게 보내줬더니 이 아이가 어머님이 회사를 안 가시는 걸 알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님이 헤어질 때 원장님 하면서 달려들었던 그 아이가 어머님이 회사에 안 가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님의 자유시간을 뺏고 원에 안 가겠다고 제 앞에서 펑펑 우는 겁니다. 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아이들이 원을 좋아해도요. 아이들은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모님들이 더 사랑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원을 아이들은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은 사랑합니다. 내가 선생님을 너무 사랑해도요. 부모님이 그 선생님 좀 막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선생님이 좀 이래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에게 또 있었던 그런 부분들 속에 아이들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과 제가 계속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서로 같이 소통을 하다 보면 아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선생님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요. 부모님들의 자유시간이 허락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비밀이에요. 네, 부모님들이 원해 가지마 그래도 아이들이 갈 거야 라고 하시려면 네, 부모님들이 원해 선생님들과 원장님을 사랑하는 모습 아이들한테 마음껏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는요. 함께하는 방법 이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대화 생활입니다. 네, 좋은 기억을 아이들한테 떠오르게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IMR을 경청하는데요. IMR을 경청했었을 때 혹시 원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오해가 생길 때는 누구한테 말하면 된다? 선생님께 반드시 얘기하시면 된다. 세 번째, I 메시지는 상담 심리 때 쓰는데요. 제가 U 메시지로 이야기하라는 거는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하는 거야 라는 유메시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잊지 말아주세요. 좋은 기억 떠오르게 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에 갔다 와서 선생님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원에서 너 누가 괴롭힌 거 아니야? 원에서 재미있었어? 원에서 누가 너 안 때렸어? 안 깨물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또 부모님들이 계시고요.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물어봐요. 원에서 얼마나 재밌었어? 누가 너 좋아한다고 해줬어? 선생님이 너 얼마나 칭찬해줬어? 그랬구나. 선생님이 사랑한다고 했구나. 또 친구들이랑 어떤 재밌는 일 있었는지 선생님 엄마한테 얘기해 줄래?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자, 두 가지 중에 원에서 맞았던 경험이나 원에서 무서웠던 일이 있었다는 거를 계속 물어보는 것을 습관화시키면 아이들은 원에서 안 좋았던 걸 자꾸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반응하기 때문에 자꾸 나를 힘들게 했고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에 집중해서 부모님한테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좋은 기억, 긍정적인 기억이 계속 떠오르게 하고 그런 기억 속에도 반드시 억울한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억들에 나올 때에는 아이의 말을 경청해 주시면서 왜 그랬었는지. 어머, 그랬구나. 너가 그래서 너무 속상했겠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그 친구랑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어떻게 됐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 무엇을 그랬는지 육하원칙에 따라서 아이가 말할 수 있도록 경청해 주시면 아이가 생각보다 논리정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논리정연하게 얘기 안 하고 막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생님과 대화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선생님과 대화를 시도하실 때 아이한테 선생님한테 내가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또 좋지만요. 유메시지로 이야기하시면서 선생님과 대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랬구나. 어유 지금 울어서 말을 할 수 없겠구나.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엄마가 너가 지금 너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분명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 또 선생님이 혹시 모른다고 하면 내가 너의 입장을 얘기해 줄 테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면 돼.
엄마가 너희 입장을 가지고 얘기해 줄게. 아이들은 혼날까 봐 얘기를 못하는 경우 우리도 어렸을 때 다 경험해 봤잖아요. 혼날까 봐. 내가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도 있고요.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엄마한테 혼날까 봐 또 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피차 비슷하다. 그래서 선생님과 부모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때 요렇게 너를 위해 이야기해 줄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대입해서 어떻게 협업하시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 떠오르게 하면서 아이의 말을 경청하고 또 아이와 함께 너를 위한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아이와 부모님과 선생님과 함께하는 대화법이라고 하신다면요. 지금부터는 모든 상황마다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에 의거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오늘 듣고 나신 분들한테는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사진 파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원에 또 키즈노트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알고 같이 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생존권.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면서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것을 도와주는 부분. 두 번째, 보호권. 우리 아이들에게 해로운 모든 위험한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 발달권. 아이들이 자유롭게 교육을 받으면서 놀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떻게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좋을지. 네 번째, 참여권. 우리 아이들이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의견을 말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떻게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함께 도와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존권입니다. 생존권은 아이들의 먹는 것과 가장 관련이 있고요. 아이들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먹고 골고루 섭취하면서 위험한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원의 급식은 뷔페가 아닙니다.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점심때쯤에 아이들이 이렇게 원에 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요. 그것도 이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부분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두 번째는 먹고 싶은 것만 먹게 하는 부분. 바로 뷔페인 것처럼 요거는 먹고 요거는 빼는 요런 습관을 지금부터는 조금 멈춰 주셔야 된다. 왜냐? 생존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식단은요. 우리 어머님들이 아시겠지만 가정에서 하시는 식단도 굉장히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식단이면서 동시에 원에서는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식단으로 아이들을 하루 영양 섭취량에 준수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는 저희 아이가 먹기 싫어해서 이거는 좀 안 먹여주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먹여주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빼주셨으면 좋겠고 요 간식은 아이가 배고플 때 먹여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국가 기준의 균형 잡힌 칼로리의 식단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먹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정에서 간식을 좀 자제해 주시면서요. 우리 아이들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외에는 많이 먹이진 않아도 됩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그 식단에 맞는 음식들을 골고루 맛볼 수 있도록 조금 가정에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 왜냐하면요. 유아 시기에 가장 많이 건강하게 지켜야 될 구간이 어디냐면요. 모든 전체 신체 중에서 구강입니다. 구강. 이때 치아와 몸의 잇몸이 형성되어지는데요. 이때 건강한 식단대로 아이들이 섭취하지 않으면 치아의 구조가 무너지고 이때부터 충치와 이 치아를 잡고 있는 잇몸이 약해져서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이 되기도 전에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제 임플란트 사용 그 연령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감소되어가지고 이번에는 초등학생 아이들 중에서도 임플란트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부분은 식단, 우리 아이들이 식단에 의거해서 잘 먹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식품군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별도로 요청하는 음식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원에서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원의 식단에 따라서 아이들이 조금 다양한 음식을 먹고 또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맞는 음식이라든지 또 맞지 않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분별하여 아이가 건강하게 생존하고 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원에서 주는 식단대로 가정에서
그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일자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거 똑같이 주면 좀 그러니까 바꿔서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식단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호권입니다. 아동에게 해로운 모든 위험한 것들로부터 보호받는데요.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또 유치원에서는 차량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차량 운행도 그렇고요. 이동할 때 이게 원에 그냥 그 차량을 안 하고 이제 국공립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걸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굉장히 인수인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경우에 정말 차량 사고가 많이 나고요. 위험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량 운행과 아이들 등하원 시의 인수인계 사항에 반드시 기록된 분들로만 명확하게 인수인계해야 된다는 점. 인수인계 하실 때 저희 그 동의서 받으시잖아요. 네, 인수인계 하실 때 그 동의서. 우리 가정의 개인정보 동의서도 있지만 반드시 인수인계하는 등하원 동의서에 인수인계하는 사람들만 명확히 꼭 기록해 주셔야 된다는 거. 또 이분들만 인수인계를 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런 경우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아파트 앞에 아이 내려다 주시면 아이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거든요. 아이 내려놓고 보내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중에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사건도 굉장히 많고요. 충수에서 아이들이 없어지는 증발하는 사건도 생깁니다. 어머님들이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명확하게 인수인계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무단결석을 이틀 이상 하셨을 경우에는 아동학대 특례법상 저희는 신고 의무자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에 많은 제가 정말 이름을 거론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이번에 있었잖아요. 정말 그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원에서 주기적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관이 도와주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에서는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신고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결석 시에는 저희가 이틀 이상 연락이 안 됐을 때는 가정 방문할 수 있다는 점 원에서는 꼭 그 부분 아시고요. 억울하게 가정 방문 당하지 않으시도록 연락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못 오실 때는 반드시 원과 소통을 해주시고 문제 상황 때 또 훈육이나 교육 방향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원과 함께 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보호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님과 아니고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원에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시간을 보호해 주십시오. 자유롭게 교육을 받고 놀 수 있도록 등원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머님들이 또 아이들과 하다 보면은 밤에 늦게 주무실 때도 많고요. 또 아이들이 또 늦게 잘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등원 시간을 준수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분입니다. 꼭 최대 오전 10시까지는 좀 와주셔야 네, 식사 시간에 식당에 오는 것처럼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최대 오전 10시까지는 꼭 등원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고 일관된 기본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일괄적인 교육 시간과 점심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규칙을 좀 잡아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규칙을 준수했었을 때 또 아이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면서 규칙을 준수하는 거는 한 달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한 달만 원과 함께 완전히 고생해 주셔서 꼭 그 시간을 지켜주시면 아이들은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디어 노출은 원에서 제공되어지는 교육적 내용을 가지고 미디어에 노출시켜 주시면 원에서 했던 교육을 가정에서도 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원의 교육 활동에 같이 접목시켜서 아이들이 원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유도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에서 준 거 애들이 안 봐요. 당연히 안 봅니다. 예, 왜냐하면 자극적인 걸 봤던 이 습관이 있기 때문에 원에서 준 건 좀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좋은 점은 원에서 온 교육 활동을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좀 피드백해 주시면서 이 아이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을 때 옆에서 좀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아이들이 조금은 이때 엄마가 나한테 관심 가지니까 내가 이거 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로지 자녀 입장. 네, 내가 이때만큼 교육을 보면 엄마가 나를 칭찬한다. 이 생각으로 아이들이 트는 횟수가 조금 더 많아집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원의 교육 활동에 관심과 반응을 보여주실 건데요. 원의 교육 활동에 관심과 반응을 보여주실 때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참여하시고 함께 가족이 이렇게 오늘 또 교육에 굉장히 많은 분들 200명 이상의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참여하실수록 우리 아이들의 참여도도 높아집니다.
부모님이 원에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아이도 참여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할수록 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이 참여권에 우리 아이들이 원과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모든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입 원화 적응 기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원마다 신입 적응 기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요,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한 달 동안 또 부모님들이 함께 하시기도 하고 뭐 2주, 1주간 아이들이 적응할 때까지 들어오셔서 있다 가시기도 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외부 출입이 굉장히 금지되어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입 원화 적응 기간 때는 배려해 주실 건데 어떻게 배려해 주실 거냐면 너무 문 앞에서 오랜 시간 아이와 장기간 인사를 하시다 보면요. 오래 있었던 만큼 많이 웁니다. 생각보다. 원해서 오히려 짧게 포기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진짜 그 시간에 올게. 꼭 약속해. 그러면 그 약속 시간에는 적어도 1, 2주간은 항상 동일하게 지키시고 헤어질 때는 깔끔하고 멋있게 헤어지고 돌아왔을 때는 오랫동안 이 아이를 칭찬해 주면서 하원 시간에 이 아이에게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그리고 부모교육 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수록 이렇게 아이와 함께할 때의 긍정적인 이야기들과 내가 힘을 합쳐서 원과 함께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요. 원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동 시간과 아이들 참여 시간에는 좀 연락을 자제해 주셔서 아이들이 활동에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참여권을 뺏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어떠한 사소한 일이든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우리 아이들을 모든 것을 상의하실 때 선생님들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 중심적으로 대화를 하시다 보면은 모든 대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함께 할 때 어떻게 안정된 울타리가 완성될까요? 이렇게입니다.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느끼도록 선생님들이 즐겁게 대화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선생님을 멋있게 소개해 주세요. 또 교실 입구에 가족 사진을 선생님들이 두셔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헤어진 다음에도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가족 사진 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또 선생님과 편안하고 즐겁게 대화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신발장과 사물함에 우리 아이들의 소속감을 느끼도록 붙여주실 거니까 아이들이 좀 불안하게 떨어지려고 할 때 어머님들이 이름 말해주시면서 우리 자리 여기 있네. 반에 가면 교실에 가면 너의 가방을 놓을 자리, 옷 놓을 자리도 다 있대. 아이가 원해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 보시면은 헤어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짧게 헤어지시고 선생님께 바로 인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딱 왔었을 때는요. 처음부터 바로 앉지 않아요. 어머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애 좀 빨리 많이 안아주시지 하는데요. 아이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한테 바로 밀착해서 안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친구는 앉는 거를 소스라치게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낯선 사람이라 생각해서 원아에게 너무 많이 안아주거나 하면 오히려 불쾌감과 불안감이 상승하면서 동시에 의존감도 상승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떨어뜨리기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천천히 다가설 수 있도록 선생님에게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꼭 약속을 하고 약속 시간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헤어질 때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머님이 요정이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는 평 하고 사라지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약속 시간 꼭 지켜주십시오. 아이들의 약속 시간은요. 시계를 못 보더라도 몸으로 기억합니다. 몸으로 기억하고 아이들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우리 엄마 올 시간이야 라고 암암리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그 시간 지킬 수 있는 약속 시간으로 꼭 아이들에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애착 물건 원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원 시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행복한 기억 떠오르게 하는 거 기억하시죠? 꼭 놓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원에서는 이렇게 하루에 333 운동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3번 칭찬하기, 하루에 3번 사랑 표현하기, 하루에 3번 안아주기. 자, 원에서만 해야 될까요? 333 운동은 가정에서도 어머님들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3번 칭찬하기, 하루에 3번 사랑 표현하기, 하루에 3번 안아주기. 자, 3번이라고 한다고 해서 꼭 3번. 칭찬 1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세 번이라도 할 만큼 우리가 그만큼 아이들에게 많은 애정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333 기억하시라고 만들었습니다. 원에서도 333, 가정에서도 333, 적어도 3번 정도는 우리 아이에게 마음껏 칭찬해 주시고 마음껏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마음껏 안아주세요. 자, 완벽한 부모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또 내가 완벽한 부모니까 완벽한 아이를 만들겠다고도 다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교육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부모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길 바라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모습마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그랬어. 너도 그럴 수 있어. 서로를 인정하고 넉넉하고 안전하게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살 때 훨씬 안전하고 든든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해하는 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를 위해 걸어가시는 그 길에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또 오늘 우리 부모님들을 초대해 주시는 원장님들이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마음빛깔 부모교육 아카데미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교사이자 또 친구이자 안전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모님이십니다. 가장 안전한 이름인 부모님, 오늘 여러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이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화면을 켜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보이고요. 네, 아이들이 옆에서 블럭 가지고 노는데도 이렇게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 아유, 어떤 친구도 밥도 먹고 있고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셨고, 우리 또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또 이야기들을 또 남겨주셨네요. 자, 우리 부모님은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같이 함께 다짐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나는 안전한 부모입니다. 꼭 그렇게 같이 인사해볼게요. 나는 안전한 부모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나가지 마시고요. 자, 지금 나가지 마세요. 자, 제가 나갈게요. 제가 나가면 같이 나가게 됩니다. 동시에 나가겠습니다. 자, 아직 나가지 마세요. 그대로 멈춰라. 좋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종료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종료하겠습니다.